지난해 12월 초에 우리 공군이 FX 2차 사업에서 미국의 F-35A가 결정되었고 20대를 추가 구매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미 공군이 40대를 구매해서 운용 중이고 전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F-35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면 시기와 대수가 문제였을 뿐 F-35 추가 도입은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에 이 내용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고 오히려 대형 수송기 기종으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이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부각되었었죠. 하지만 이번 F-35 추가 구매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F-35의 국가급 창정비 시설을 국내에 구축한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F-35의 해외 현지 생산 공장, 일명 파코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이탈리아, 호주, 일본뿐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시설이 F-35의 정비, 수리, 분해 검사, 성능 향상을 위한 MRON U 센터 역할도 수행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각국의 F-35가 정비를 위해 이탈리아 센터로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F-35를 처음에 도입할 때 우리 공군이 F-35 창정비를 그럼 일본에 가서 정비를 해야 하는 거냐 하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분명 거리상으로 보면 일본이 제일 가깝긴 한데 정서상 일본은 용납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정부는 일본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일축하고 자체 창정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에 최종 도입이 결정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F-35 항공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 도장 등 대부분의 정비는 모두 국내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일본을 기피해 호주나 미국에 있는 해외 정비창에 장기간 입고할 필요가 없어서 전투기 가동률이 높아지고요. 우리 공군이 직접 정비를 수행하기 때문에 운영 유지 비용 역시 크게 절감됩니다. 또한 향후에 F-35를 성능 개량할 때도 우리 공군이 주도적으로 개조할 수가 있어서 획득 비용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되죠. 지금까지 F-35를 평할 때 우리 돈으로 샀지만 우리는 운용만 할 뿐 유지 관리는 모두 미국 업체가 한다는 비난이 있었죠. 그랬던 것이 이제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F-35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F-35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 거죠. 그런데 이 성과는 의외로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방사청에서 F-35를 추가 구매한다는 보도를 내보낼 때 F-35의 창정비 능력도 같이 구축할 거라는 단 몇 줄로 살짝 언급했을 뿐입니다. 바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국산 전투기 KF-21이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KF-21에 관해 논할 때 항상 비교되는 게 바로 F-35입니다. 지난해 KF-21이 단가 논란이 생겼을 때 F-35의 가격과 비교되었었고 성능이 불확실해서 KF-21의 최초 양산 물량을 줄였을 때는 KF-21 대신 F-35를 추가 구매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산인 F-35보다는 국산 KF-21이 운용유지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이번에 F-35의 운용유지 여건마저 좋아진다면 상대적으로 KF-21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괜히 잘했다고 홍보했다가 KF-21이 팬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KF-21의 신기 경호를 위해 F-35의 장점을 애써 감추는 건데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KF-21을 둘러싼 주변 현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적절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맹목적인 응원은 KF-21의 경쟁력만 나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KF-21의 경쟁력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시급한 건 단가입니다. 지난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카이가 제출한 KF-21의 대당 단가는 89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F-35의 대당 단가가 7천만 불 수준이었죠. 4.5세대 미들급 전투기인 KF-21의 단가가 세계 최고의 하이급 5세대 전투기인 F-35에 육박해지자 방사청에서는 단가를 800억 원대로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고 여론에서는 F-35는 엔진을 뺀 금액이라서 엔진까지 포함하면 F-35가 훨씬 비싸다고 하면서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며 반론을 제기했죠. 그런데 올해 초 KF-21의 양산 계약을 위해 카이가 제출한 단가는 1,4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발간 카이가 자체 투자한 20%의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금액을 뺀다고 해도 1,200억 원 수준이 될 겁니다. 거의 9천만 불 수준인데 이러면 엔진을 포함한 F-35의 가격보다 높습니다. 수출이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F-35도 초기 생산 때는 가격이 2억 불에 가까웠고 1,000대 이상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 7천, 8천만 불 하는 거다. KF-21은 아직 초기라서 그렇지
앞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달 초에 카이에서도 태국군 고위 관계자에게 KF-21이 향후 대규모 양산이 진행되면 양산 단가가 8천만 불 수준이 될 거라고 했죠. KF-21이 대량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KF-21이 현재 가격으로 과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F-35야 세계에서 유일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가격이 비싸더라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팔린 건데 KF-21은요? 우리 공군이야 KF-21이 초기 가격이 비싸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의 이런 사정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구매 시점에서 F-35가 KF-21보다 싸다면 당연히 F-35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죠. 결국 대량 생산도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선순환하는 겁니다. 비싸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고 대량 생산을 못하면 가격은 낮아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KF-21의 남은 장점은 운용 유지 측면이죠. 국내에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용이하고 운용 유지비가 적게 들고 향후 성능 개량도 용이하다는 장점인데 이번에 F-35의 창정비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F-35 역시 국내에서 창정비하면서 운용 유지비를 줄이고 향후 성능 개량도 우리 공군이 주도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물론 KF-21만큼은 아니겠지만 F-35의 운용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군의 마음이 흔들릴만 합니다. 공군에서 미들급의 KF-21과 하이급의 F-35의 쓰임새를 달리하는 건 가격과 성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미들급의 KF-21이 하이급의 F-35보다 더 비싸다면 그때도 과연 KF-21을 쓰고 싶어 할까요? 이런 식이면 현재 소요가 결정된 120대까지야 어떻게든 양산한다고 쳐도 이후의 내수 물량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수출마저 어려우면 그 이후에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KF-21을 응원하는 건 좋지만 맹목적인 응원, 합리적 비판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도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그칠 게 아니라면 단가 관리를 통한 경쟁력 관리가 시급합니다. 지금 방사청에서 원가 산정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개발 참여 업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좋은 결과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매출에 연연하면서 욕심부리다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